자, 이번에는 이제 의미와 배경, 왜 했느냐,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갈까? 미소건강의 방향입니다. 자, 큰 방향인데 이제 세부적인 것은 내일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다루겠습니다. 큰 방향 먼저 다룰게요. 자, 초장수 건강의 단계와 발전의 단계. 단계는 크게 5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 단계, 단계 전체를 한번 보죠. 이게 5단계인데, 첫 번째는 자가 예방 효과죠. 카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개선 효과, 예방 개선. 세 번째가 치유 효과, 노화 방지 효과, 노화 감소 효과. 이렇게요. 근데 사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노화 방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거는 이제 단계를 좀 표현한 거고 실제로는 이게 다 겹쳐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 단계를 나눠본 거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예방 효과부터 볼게요. 먼저 예방 효과는 몸에 현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그냥 안 아파. 그게 좋은 거야. 네, 그냥 아픈 것 자체가 문제죠.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 잦은 병, 그러니까 잦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바로 예방 효과죠.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여기 뒤에다가 자기 몸에, 제가 아까 제 몸을 비교했을 때 나는 병이 별로 없거든요. 크게 보면 병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뭐 대변 해체성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허리도 좀 아프고, 뭐 이런 사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잦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피부의 변속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다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의 잦은 질병 상태. 자, 지금부터 각자 한 2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질병 상태가 생각이 안 나면 이걸 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카이프 올립니다. 자, 지금 방금 파일 보냈어요. 이 파일을 받으시면, 자, 여기 보세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질병 상태 설문이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자, 여기에 상세 항목이 나와요. 이거 보면 생각 안 났는데 이거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면 생각이 나요. 요거 띄워놓고 한번 이거 좀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요걸로 하시면 되겠네. 그냥 요걸로 해서 1에서 10까지 평가하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그러면 가려움증은 1에서 10까지 없어. 0. 그죠? 그 다음에 장내 가스가 있는가? 1에서 0까지 눌러보는 거죠. 그래서 10은 많은 거고 1은 없는 거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지금 컴퓨터를 못 보는 분들은 요거를 제가 한번 쭉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세요. 나머지는 컴퓨터 있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감기, 독감,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공황장애, 과식 증상, 관상동맥은 심장에 이 피가 잘 공급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관절염, 구취, 기침, 이런 것들은 뭐 있으면 안 되는 병들이고요. 당뇨병, 두드러기는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뭘 먹을 때 두드러기가 나타나죠. 그런 거. 두통의 상태도 1에서 10까지. 그 다음에
만성 피로 이것도 많죠. 망각 증상은 나이 든 사람 다 있죠. 요것도 병인가 봐요. 평소에 의식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 변비도 대부분 다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 그 다음 편도선 불편. 비듬도 많죠. 비만. 그 다음에 설사. 고도비만. 소화불량도 많죠. 성기능 감소, 수면 발작, 수면 무호흡은 이게 코골이에서 거의 나타나고요. 식욕 부진, 안면 신경마비 이거, 알러지 많죠.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혈당, 통증, 피부염, 주의력 결핍증, 그 다음에 청력 손실, 치통, 탈모, 통풍, 편두통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대상포진. 저희 어머니도 대상포진이 있는데 평소에 안 나타나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더라고요. 좀 힘든가 봐요. 예, 이 정도. 자, 한번 다 적어보셨습니까? 자, 우리 목사님 얼마 나왔어요? 몇 개나? 아니, 그냥 그 개수. 10개 이상 되신 분 혹시 있어요? 오, 10개 걸렸어요? 종합병원이네. 5개 이상. 5개 이상. 오. 네. 3개 이상. 예, 3개 이상. 네, 아무튼 지금 방금 보여드린 내용을 가지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자가 예방 효과는 결국 면역력 약화로 인한 증상이 감소되는 거죠. 예, 감기가 잘 안 걸리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1년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가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1년에. 오, 꽤 되네. 예. 대단한 건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할 때 생기는 증상 있죠. 피곤할 때 주로 어디가 제일 먼저 아픈 곳이 있죠. 피곤할 때. 우리 어디야? 어디? 입안이 많이 헐죠. 눈이 안 좋아진 분도 있고 혓바늘 안 좋아지고 또 다른 분은요. 어깨가 또 안 좋아지는구나. 예, 각자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서 피곤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일단 자가 예방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 개선 효과. 자가 개선에서 가장 드러나게 나타나는 게 일단 체력이 나아져야 됩니다. 체력. 그러면 이제 잦은 질병들은 좀 안 나타난다 치더라도 체력이 나아지면 전반적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여기서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양 균형에서는 미소 가득이 들어오면서 영양의 균형을 만들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까 예방 효과가 생긴다면 개선 효과는 운동이 보강돼서 생기는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 상태가 개선되는 거죠. 아까는 이제 어떤 질병들이 그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해지지 않는 거. 예, 더 심해지지 않는 상태. 또 새로운 병이 생기지 않는 거.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질병 상태가 조금씩 개선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치유 효과죠. 예, 아까 봤던 이제 181개 질병 목록을 1차 진단했을 때와 2차, 3차 진단했을 때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다라는 1에서 10까지 그 평가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점차 나아져 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자가 치유 영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얘는 할 수 있으면 1개월에 1회 정도 진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에 1회 진단할 때는요. 처음 진단할 때 어떻게 해요? 예, 1차 진단 시 전체 진단이죠. 전체 항목, 전 항목 진단. 그럼 2차 진단 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가 있는 항목, 것만. 예, 있는 것만. 그렇죠? 예, 전 항목이 아니라 점검 해당 항목 진단.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코칭할 때도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단 통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N차 진단으로 통계 유출. 이렇게 해서 치유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치유 효과에서는 주로 영양, 의식, 운동, 의식, 유해물 금지로 할게요. 금지의 실행. 네, 요걸 실행했을 때 결과를 측정하는 거죠. 물론 실행하고 진단은 설문진단, 두 번째는 모발 진단, 텔로미어. 네,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아무래도 자주 하기는 어려우니까 설문진단을 중심으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가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노화 방지인데, 예. 아무래도 10대, 20대, 30대까지는 질병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질병이 많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영양 균형이 참 심각한 거죠. 그리고 운동이라든 의식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젊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운동과 의식보다 영양이 제일 커요. 문제를 발병시키는데. 그래서 대부분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보면 됩니다. 현재 식습관으로 생기는 그 질병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에서 90%예요. 더 많이 본 사람은 95%, 98%까지 봐요. 유전자나 세균에 의한 그 질병률은 실제로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비율로 따지면 거의 95% 가까이 이 식습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에 의해서 거기 식습관만으로 하지 말고요. 외부에서 생활습관이에요. 통합해서 생활습관입니다. 생활습관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 식습관, 화장품 바르는 습관, 그 다음에 세면하는 습관,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생활습관을 말해요. 주로 이제 식습관, 화장품, 그리고 세면, 뭐 이런 것들인데요. 화장품은 워낙 그 독이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이니까 자연 물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을 안 쓰는 이유, 그 다음에 세면할 때 비누도 안 써요. 예, 비누 딱 이렇게 발라놓고 좀 지나면 비누의 액이 혈관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예, 물론 이제 하고 나서 빨리 씻으니까 그래도 좀 덜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다 나타나요. 심지어는 치약으로 치카치카 하고 나면 치약의 효과가 혈액에 나와요. 진짜 무서운 거죠, 우리가. 약을 바를 때 약을 발라서 약을 바르면 그 약 바르는 그 물질 자체가 그대로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닿는 모든 게 피부가 뚫려 있잖아요. 그냥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 폐로 들어간 공기가 혈액으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폐포 끝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교환이 되죠.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오고 산소는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폐포 쪽에서. 요거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피부에서도 물질이 들어가면 바로 혈액으로 연결이 돼요. 모세혈관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럼 혈액에 있는 염들이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고 또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려있는 공간에서 외부에 있는 물질이 우리 혈액으로 그냥 들어오고 혈액에 있는 것들이 나가고 계속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죽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몸에 닿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5%가 외부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되고 중독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누를 쓸 때는 이제 하도 이제 까칠까칠 할 때 한번 어쩌다 한번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맹물로만 하거든요. 근데 치약은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좋은 치약 쓴다고 이제 하긴 하는데 소금이 괜찮겠네요. 소금하면 왠지 좀 찝찝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관리는 여러분이 일단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화 방지 효과에서는요. 노화의 원인과 복구 과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노화 원인이 요거예요. 현재까지 그 노화 연구에서 밝혀진 게 요 부분인데요. 첫째는 유전체의 불안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텔로미어 감소, 세 번째는 후성 유전학, 그 다음에 단백질 균형의 상실. 자, 유전체의 불안정성은 세포 손상과 복구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예, 손상이 자주 일어나요. 세포 안에 유전자들이 막 손상이 일어나면 그럼 우리 몸은 또 그 세포 유전자들을 복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깨졌다가 다시 고치고 깨지고 고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예,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자, 그 복구 과정, 손상 복구 과정을 보면 먼저 손상의 정도 매일 세포당 100만 개 정도가 굉장하죠. 손상의 원인을 보면 복제 과정에서 손상이 있어요. 유전자 복제 과정에서. 그래서 복제 중 염기를 삽입하거나 치환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상실하는. 그 다음에 대사 산물. 활성산소 세포당 10만 개입니다. DNA가 타버려. 활성산소가 우리 유전자에 닿잖아요. 그럼 DNA 이 부분이 타버리죠. 타버린다는 뜻은 이 물질하고 같이 파괴되는 거죠. 그 다음에 DNA가 절단돼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DNA 산화되고 세포당 10만 개 정도 손상 미치는 요소는 자외선 방사선. 자외선과 방사선이 이렇게 DNA를 산화시키거나 절단시켜요. 또 화학적 물질이 있죠. 여기 있죠? 발암 물질. 현재 밝혀진 발암 물질들 있죠. 그 다음에 화학 물질, 흡연, 항암 치료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손상 형태는 보면 유전 정보 복제나 전사의 방해, 손상 복구가 안 되는 영구적 변형 초래. 자, 이렇게 외부 환경에 의한 손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손상 미치는 물질이 화학 물질. 요거 커요. 여기는 흡연만 넣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저기 세면, 특히 샴푸는 정말 독이에요. 샴푸는 안 쓰는 게 최선입니다. 그나마도 비누로 머리 감는 것은 좀 괜찮은데 샴푸는 아는 사람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만 바르고 바로 씻으면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머리카락이 샴푸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어때요? 이전과 다르죠? 그럼 그게 지금 이미 화학 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깨끗하게 머리를 빨아서 빠른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발암 물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저기 후라이팬 같은데 숨어 있는 것들, 발암 물질 검사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화학 물질이 제일 영향이 커요 지금. 발암 물질도요. 네. 미세 영양소 많이. 예, 그렇죠. 이제 그거 이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복제 과정,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연 손상이에요. 산다는 것은 이런 손상을 입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대사산물인데 이게 활성산소잖아요. 이것도 뭐 먹는 것만큼 손상이 되는데 먹는 걸 좀 줄이면 그만큼 줄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이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만큼, 그래서 자외선 방사선. 자, 이제 손상의 원인을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게 생활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사례를 하나 말해보면 20대 19세부터 28세까지 적도에서 살았어요. 적도. 그러면 자외선에 관한 지식이 없었거든. 그때는 그냥 그 적도의 대학 몇을 쬐면서 그 항해사 생활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그 피부가 손상이 됐죠. 근데 제 피부가 어느 정도 손상되면 여러분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얼굴에 그 검은 뭐죠? 주근깨, 기미, 주근깨 이런 거 있잖아요. 까만 것들이 얼굴 가득했어요. 지금 안 믿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그 레이저로 한번 몇 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상으로. 저 원래 어릴 때 피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 온 건데 그것도 이제 미소생식 먹으면서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럼 20대 때 그렇게 심각하게 피부 손상을 입었는데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20대였잖아요. 피부가 손상을 입으면 또는 몸에 손상을 입으면 온몸의 호르몬들이 그죠? 모두 출동해가지고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방어 기전이죠. 예, 멜라토닌의 활동에 의해서 방어가 되면서 얼굴을 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얼굴이 검은 게 태양과 관계가 있어요. 이걸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한 학자가 이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를 따라 올라가고 적도를 위도를 따라 내려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구 분포도를 찾아서 온도와 피부색을 전부 상관관계를 찍었어요.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흑인이 유전적으로 탄생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자연적으로 탄생한 거예요. 어디 지역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그럼 백인은 왜 백인이 되느냐? 빛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흑인은 빛을 그 빛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생존 기술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어쨌든 이 자연적으로 손상이 되더라도 내부에서 복제 과정, 복구 과정이 잘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복구를 보면 자 여기는 손상이 이렇게 됐는데 복구 과정을 이제 원인하고 복구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손상 뭐였어요? 아까 자연 손상은 빼고 뭐 어차피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두 번째가 무슨 손상이었죠? 활성산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 자극. 그렇죠. 외부 자극은 화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거였죠. 물리적인 것은 태양, 자외선과 같은 것들. 화학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세제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손상을 복구시키는 걸 보면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좀 저도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단지 여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센서가 있어요. 손상됐다는 것을 잡아내는 센서가 있어요. 이게 호르몬인데 ATM, ATR이라는 호르몬이 센서로서 다니면서 손상된 걸 찾아내요. 그럼 이제 다음 호르몬들이 나와요. 이 손상됐다고 나오면 메디테이터, 네, 이가 이제 치료를 하러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세포를 재생산시키고 마지막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몸에 보면 다 공짜가 없어. 뭔가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호르몬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거를 인지를 하고 그걸 또 복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또 분비시키고, 그러니까 호르몬이 A가 인지 호르몬이면 뒤에는 보호 호르몬, 그 다음에 치료 호르몬 이렇게 막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호르몬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문제가 발생하면 많이 나와. 예,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병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좀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은 도전을 하는 순간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적인 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야 돼. 웃지도 않아야 돼. 웃을 일도 없고 울 일도 없어야 돼. 그럼 아주 잠잠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근력을 개발하고 싶으신 분은요, 저도 이걸 또 제가 건강 개발의 전 요소를 다 찾았었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네, 보여드릴게요. 영양 분류표 보면, 자, 주체 영양에서 신체 영양, 신체 영양에서 체력 관리. 그럼 신체 영양을 보면 체력 관리, 체력 관리에서는 다시 소화계 관리. 자, 체력 관리에 소화계, 심혈관계, 근골격계. 다시 체질 관리에는 식사, 간식, 영양. 체형 관리에는 체중, 체구, 피부. 그 다음에 예. 그럼 이게 전체가 지금 신체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체를 저는 크게 나눠서 체력, 체질, 체형, 신체 건강을 이 세 가지로 나눈 거죠. 그리고 하위에 다시 소화계 관리는 이렇게 나눈 거죠. 자, 소화계는 크게 구강, 소장, 직장, 소화물질 관리 하고 다시 하위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할 때 이 하위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는 뭐 했을까요? 이 하위 요소가 금방 보이지 않잖아요. 예. 거의 모든 자료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 하위 요소를 전부 찾아내요. 그러니까 거의 의학 대사전을 다 뒤지고 웬만한 의학 분야는 다 뒤져야 우리 몸 전체가 나온 거죠. 여기 다 나왔잖아요. 병원에서 쓰는 거 다 나왔잖아요. 피부는 피부 쪽에서 나오고, 식사는 영양은 영양 쪽에서 나오고, 체중은 다이어트에서 나오고, 네, 이걸 다 검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손상 복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구 프로세스는 이렇고요. 그럼 복구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먼저 손상의 인지를 하죠. 예. 대표적인 센서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 전달 물질을 활성화합니다. 신호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전달 물질이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펙터 물질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세포 물질들이 반응해서 결국 복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건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복구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복구의 기전을 잠깐 볼까요? 예. DNA 손상을 직접 복구하는 방법. 네. 저도 뭐 읽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워낙 전문적인데.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 그 내부에서 스스로가 복구하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염기 절제 복구 방식. 우리 몸에서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외부에서 지금 치료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핵산 절제 복구. 그 다음에 에러 수정 방식. 예. 그걸 과학자들이 다 찾아낸 거죠.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복구를 해내는지를 전부 찾아냈어요. 손상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아까 말한 그 4가지 단계 있었죠.
예, 걔들이 가서 복구를 하는데 보니까 이런 복구 방법을 사용해서 하더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복구의 기전들이 있더라. 자,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정리하면 유전체가 불안정해서 세포가 손상되고 그거를 스스로 복구해가는 과정이 있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돼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상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호르몬들이 적절하게 분비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 분비를 해주는 게 원인이 뭐냔 말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활동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이 세 가지 조건이 받쳐줘야 이 호르몬 분비들이 최대한 적절하게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텔로미어 감소입니다. 이건 아까도 한번 봤지만 먼저 세포 분열 횟수는 자연적 분열 횟수에 따라 감소를 하는데 거의 120세가 한정됐다고 합니다. 그럼 음식 섭취 상태를 보면 10대 영양소의 균형성이 이 텔로미어 감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지금 전 세계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상태를 보면 운동과 노동이죠. 근데 이 노동은 운동하고 좀 다르게 이 노동하는 과정 자체를 사람들이 피곤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 이게. 운동은 안 그러죠. 운동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반면에 노동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관리. 자, 텔로미어가 감소하는 원인은 세포 분열 때문이고 음식 섭취 상태에 따라서 감소될 수 있고 신체상 운동 상태에서 따라 감소하고 의식관리 상태에 따라 감소됩니다. 반대로 하면 요것들을 잘하면 증가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의식관리 상태에서는 배려와 존중 의식에서는 흔히 말하면 왼수사랑, 그 다음에 감동과 감탄에서 다이돌핀, 기쁨과 웃음에서 엔돌핀. 예.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다이돌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웃을 때 엔돌핀, 그리고 정말 남을 존중해주고 감탄 감동할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엔돌핀이 텔로미어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감소냐 증가냐는 것은 이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성 유전학 변화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노화 원인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단 의약품의 영향이 큽니다.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화학적 작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심지어는 암을 치료할 때는 정말 모든 백혈구를 다 죽이고 가잖아요. 자, 약은 기본적으로 백혈구를 죽인다. 아니다, 맞다. 예, 맞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를 죽여요. 약은. 그리고 미생물을 죽여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죽여. 그러다 보니까 약을 많이 먹을수록 질병에 자주 걸려요. 제가 어느 약사 강의를 들었었는데 거기 보니까 감기약을 일주일 이상 먹으면 질병 노출도가 약 60% 올라가요. 와, 정말 엄청나죠. 감기약만으로도. 그리고 한 달을 먹으면 이제는 거의 질병 노출도가 아니라 아예 그 텔로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는다. 그런 책까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오염물의 영향이죠. 오염물들이 후성 유전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쳐요. 즉, 안 좋은 영양소들이 여러분 몸에 들어갔을 때, 의약품도 영양소죠.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기본 건강 체계를 다 흔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양소. 예. 흔히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유사하게 바뀌는 것이 바로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심지어는 이 얼굴 모양까지 비슷해져 가는 모습들이 이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 생기는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는 안 좋은 쪽이고요. 안 좋은 쪽으로서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요것은 이제 균형이 안 맞았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경우를 놓치는 거죠. 후성 유전학이 최근에 영양유전체학이라는 학문으로 탄생하면서 확실하게 이제는 자리를 잡았어요. 예전에는 먹는 것과 유전자의 관계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유전자를 고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후성 유전자학이 생기고 영양유전체학이 생기면서 먹는 것이 유전자를 교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먹는 것이 유전적 질병을 막아줘요. 아예 유전자의 알츠하이머가 있는데도 드러나지 않나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음식에 있는 어떤 성분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지점에 꼬리표를 붙이는데 이 꼬리표가 붙으면 그 유전자는 죽은 유전자가 돼버려요. 신기하죠? 이걸 보고 온오프 시스템, 이걸 보고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요. 분명히 유전자가 있어, 알츠하이머가. 그런데 형은 나타나고 동생은 안 나타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의 유전자하고 그걸 찾아 들어가 봤더니 그 유전 구간에 X표가 붙어있는 거예요. 야,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은 이 X표 꼬리를 다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활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후성 유전학의 근거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균형의 상실입니다. 세포 활동을 위한 단백질 생산과 단백질 농도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 농도에서 농도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부족해지고 문제 해결 과정은 보조물질 생성하고 오류물질을 파괴 사멸시키고 또 재활용하는 내부적으로 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백질 균형을 상실한다는 게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단백질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대사물들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국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하고 복구 과정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생기는 유전체의 문제, 그 다음에 텔로미어를 감소시키는 거, 후성 유전학의 문제, 단백질 균형의 문제인데 여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게 영양과 운동과 의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영양, 운동, 의식은 결국 이 네 가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영양입니다. 가장 큰 게 영양입니다. 그것도 영양 균형이죠. 이렇게 해서 노화 방지 효과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 감소 효과, 텔로미어 증가 과정이죠. 텔로미어가 증가되면 여러분은 이제 노화가 역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궁금해요. 빨리 텔로미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삼성병원을 한번 가려니까 잘 안 움직여지네요. 지난번에 한 5명 신청했는데 5명 데리고 한번 가야 되는데 가실 분들 좀 누가 앞장서서 갑시다 이렇게 좀 해주면 갈 수 있는데 자꾸 놓치게 됩니다. 자, 초장수 건강의 5단계 보셨죠? 예방이 잘 되고 있어야 되고 개선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제 노화가 방지되는 이런 단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치유 효과까지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치유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화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텔로미어 검사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기준치인데 물론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우리 동석이 나만 보면 나만 보면 이렇게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노화 방지 효과가 나타나야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장수 건강의 단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발전의 단계까지 같이 봐버릴게요.